회피형 애착 유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회피형이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죠. 문은 닫혔고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단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떨쳐낼 수도, 잊을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말이죠. 주변에서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연결고리가 그들이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왜 회피형이 슈퍼 엠패스, 즉 초공감자와의 관계를 끊어내는데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유대감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과거의 패턴을 재탕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패턴도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의 중간 지점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이 지난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회피형이 슈퍼 엠패스를 만나면 그들의 신경계에서 아주 독특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슈퍼 엠패스는 고도로 조율된 감정 능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그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낍니다. 거울처럼 상대의 감정을 반사하죠. 상대가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필요를 알아채고 반응합니다. 회피형에게 이런 경험은 두려운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회피형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들의 핵심 상처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에게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곧 거절이나 방치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위험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연결은 덧치고 독립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의 신경계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발가벗겨진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방어막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공간을 주었고 그들에게 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들이 말하는 교정적 정서 경험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들의 신경계가 숨막히는 구속이 아닌 안전한 친밀감을 맛본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도 여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 말이죠. 회피형이 위협적이지 않은 정서적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그들의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친밀감 앞에서 위험해 라고 비명을 지르던 패턴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들의 이성은 신경계가 경험한 것을 아직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납니다. 뒤로 물러서죠. 자신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누군가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어도 몸은 상대방의 존재와 목소리에 여전히 반응합니다. 몸이 그 안전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희망사항일 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영향과 회피형의 일반적인 관계, 재탕을 구분하는 패턴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비교에 덧칩니다. 회피형이 슈퍼 엠패스와 진정으로 연결되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만남은 수준이 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지만 예전과 같은 울림은 없습니다. 그들은 뜬금없는 추억을 이야기하며 연락해오거나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자주 여러분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 이야기를 꺼내죠.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면의 작업을 수행한 회피형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있은 후여야 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질 것이고 단순히 말이 아닌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똑같은 패턴과 변명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회전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패턴, 지연된 감정 처리입니다. 슈퍼 엠패스는 회피형이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느낄 때 그들은 감각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별 직후 여러분이 슬퍼할 때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3개월 후, 6개월 후, 그때서야 후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들의 방어기제가 너무 강해서 진짜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몇 달간의 침묵 끝에 그들이 갑자기 연락해 올 때 이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빵 부스러기 같은 가벼운 찔러보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성찰을 담아서 말이죠. 그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었는지 몰랐어 라거나 네가 했던 말을 계속 생각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스템이 마침내 상실감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내면 작업을 한 회피형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변화로 이어집니다. 상담을 받고 책을 읽고 불편한 내면 작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단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연락했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저 이기심일 뿐입니다. 세 번째 패턴,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슈퍼 엠패스와 연결되었던 회피형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에너지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준 대로 직장에서 선을 긋기 시작하고 친구들에게 더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쓰던 말투를 무심코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은 유대감을 형성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 유대감이 깊을수록 신경 패턴은 오래 남습니다. 그들이 성장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게 배운 것을 토대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그 가르침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버전은 여러분이 가르쳐준 것을 다음 사람을 조종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노동을 성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회피형이 그 유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관계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친밀함이 주는 불편함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무엇이 될 수도 있었을까라는 유령과 함께 사는 쪽을 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장 깊은 연결을 준 사람이라 해도 여전히 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릇이 그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그들이 돌아오게 할 마법 같은 공식을 기대하셨다면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고 여러분의 힘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었던 유대감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장,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회피형이 슈퍼 엠패스를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는 슈퍼 엠패스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에게 진짜 연결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초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슈퍼 엠패스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타인에게 집중하느라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현실 대신 잠재력을 보기 때문에 떠나야 할 상황에 너무 오래 머무릅니다. 공감 능력이 경계심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또 줍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고귀한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준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관계의 매듭을 짓기 위해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행동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잘 맞는 삶을 구축하여 여러분의 에너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내면의 작업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훨씬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과 그들의 치유 여정 사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배운 모든 것을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선택지조차 될 수 없을 만큼 기준을 높이세요. 여러분이 작아지거나 기다리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을 일관되게 선택해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 경험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장 큰 깨달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